제자백가의 신뢰와 애민과 소통. 논어 제12 안연편에는 공자가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화가 나온다.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캐묻자 공자는 몇 차례 문답을 통해 이렇게 밝힌다. 양식이 풍족하고 군사가 족하면 백성이 믿을 것이다. 부득이하여 반드시 버리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 이옵니까? 반드시 부득이 버리라고 위정자에게 말하라면 어느 것이 먼저여야 마땅한가? 군사는 환란에 대비하는 것이니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소중한 것이나 양식과 믿음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가볍기 때문에 군사를 먼저 버린다. 식량으로 양생하는 것이니 생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벼운 까닭에 양식을 버린다. 만약 믿음을 버린다면 이것은 사람 노릇하는 근본을 잃어서 천지간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서지를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군사와 양식은 생활의 자산이 되는 것이지만 말단적인 것이요 믿음은 삶이 유래되는 바이니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말단은 버릴 수 있으나 근본은 버릴 수 없다. 위에 소개한 공자의 생각에 따르면 위정자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신뢰이다. 국가의 첫째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대 정치학은 정의하지만 윤리학과 정치학이 어우러진 육아는 정치가와 국민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손자가 지도자의 필수 덕목으로 꼽은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정신력 혹은 리더십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한편 묵자는 전국시대의 혼돈을 겸해라는 처방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파하면서 상동을 강조한 바 있다. 상동은 위와 아래가 하나로 같아짐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군주와 백성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물론 묵자의 겸해와 상동은 난세 극복을 위한 한 가지 처방전에 같이 들어있는 요소라서 맹자가 보기에는 이 약을 먹고 세상이 병을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서로 상충하는 약재들이어서 병을 더 심화시킬지도 모르는 일이기는 했다. 즉 겸해의 근간에 백성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으면서 어찌 상하 간의 일체화를 위하느라 군주의 권한을 강화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냐고 맹자는 분개했던 것이다. 기실 묵자 사상의 핵심에는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한다는 주장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이기는 하다. 맹자는 누가 뭐래도 공자를 사숙한 육아의 아성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가 품성면에 있어서는 스승과 달라 다혈질이고 직설적이었기에 오히려 묵자와 유사한 면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는 결코 묵자처럼 군권을 옹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권 옹호론자였다. 그가 묵자를 비판하면서 유세한 내용을 보면 맹자는 철저히 예민하면서 군주를 견제하려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군주의 자격을 논하면서 맹자는 우선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맹자는 양해왕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민생 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즉 백성이 나이 50이 되면 비단옷을 입을 수 있도록 군주가 보살펴야 하며 또 70이 된 백성에게는 식단에 육고기가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 나이 50세가 되면 비단옷이 아니면 따스하지 아니하고 나이 70세가 되면 고기가 아니면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호라비, 과부, 무이탁자, 고아 등에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며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여민동락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주가 좋아하는 재물과 여자와 음악은 일반 백성들도 좋아하는 것이니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껴야 가장 흥겨울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바 그것이 바로 왕도다. 두 번째로 맹자는 군주가 민의를 인정하고 사실을 존중할 때 군주가 비로소 통치 자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맹자가 바라본 이상적 치세는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현인이 관직을 맡는 것으로 묵자의 상현 주장과 유사하다. 단 맹자는 그러한 현인을 선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음으로써 민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도 백성들이 모두 동의하는가를 살핀 연후에 비로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야 군주가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맹자는 군주가 민권을 존중하고 상하 간에 대등한 교류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군주는 신하를 예로 대하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군주가 신하를 잡초로 본다면
신하도 군주를 원수 보듯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만일 군주가 군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능히 혁명을 기도할 것이다. 그는 무능한 군주라면 추방당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짐이 마땅하다고 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민권이 군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늘은 백성의 귀로 모든 것을 듣는 것이므로 군주의 권리는 명목상 하늘이 부여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백성이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그를 몰아내는 혁명을 시도할 권리가 있다고 맹자는 강조했다. 요즘 우리나라 독서계에 공자 열풍이 불고 있다.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듣고 싶고 부드러운 봄바람을 쐬고 싶은 이는 논어를 읽겠으나 전장의 북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는 맹자를 서가에서 뽑아들 것이다. 아마도 갓 총선을 끝낸 이 시점에서 또 연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라면 배운 것을 정치에 활용해 자신의 학문을 검증해 볼 뿐만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가치를 실현시키라는 공자의 말씀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공자와 묵자와 맹자가 일러준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즉 정치 지도자가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또 그들이 애민하면서 국민과 진정 소통하려 드는지, 그를 통해 민의에 복종하는지, 이와 동시에 민생을 제대로 돌보면서 통치권이 국민들의 민권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심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하겠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맹자가 가르쳐준 말로 일갈해야겠다.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고.